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들의 수다 시간 산수다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본인보다도 회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상 처리를 하는 게 맞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수의 산재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생생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보신 박찬수 노무사님과 백솔비 노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실제로도 사업주 측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 근로자가 이제 일하다 현장에서 다쳤는데 사업장이 이제 공상 합의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꽤나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비 노무사님도 좀 관련 사례 있으세요? 맞아요. 저는 그 사업주님이랑 공상 합의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산재를 신청하면 우리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키우지 않고 그냥 공상으로 해결하자 이제 이런 생각 갖고 계시고 근로자분들도 의외로 그래 산재하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냥 공상으로 빨리빨리 합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실제에서 이렇게 공상으로 합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상과 산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찬수 노무사님? 공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상과 산재 그 차이점이라고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상은 이제 사업주가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자비로 부담하는 거고 산재보험은 이런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 나라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재 처리랑 이제 공상 처리 중에 어떤 게 나은 선택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재 처리를 좀 추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찬수 노무사님은 이제 공상 처리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솔비 노무사님은 산재 처리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공상을 저희가 추천드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산재 노무사인데 이런 비공식 합의를 추천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이제 장점,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다쳐서 병원비 내야 되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주 측에서 당장 이제 돈을 주면서 공상 합의하자라고 한다면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타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경미한 사고나 아니면은 당장 이제 사업주 측에서 돈을 주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것들 자체가 비공식 합의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사업주 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공상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사업주 측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장애급여, 재요양, 추가상병 이제 이런 제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상은 보통 이제 병원비 하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 3개월치 이제 이렇게 주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비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상실되면 그걸 이제 장애 등급으로 나눠요. 그 정도를.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장애 급여가 지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다친 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병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재요양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다친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상병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추가 상병까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산재에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1년도에 이제 허리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2024년에 재요양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산재로 보호를 받게 되신 거죠. 요거는 사실 공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10년 후의 거를 그쵸. 다시 청구하는 거는 그쵸.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사장님 소금 뿌립니다. 10년 정도를 또 그걸 이제 산재에서는 해준다. 이제 해준다는 게 있고 일단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제 조금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근데 뭐니 해도 시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상은 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면 그냥 바로 끝나지만 산재는 신청을 하고 사고는 한 3, 4개월 보통 질병은 1년 정도 이렇게 말미를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노무사님들 말씀처럼 사실 공상과 이제 산재 차이점이 너무 명확한데 근로자분들은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작은 사업장이라던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주들과 계속 마주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산재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걱정 때문에 공상 처리를 좀 권유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업주 측에서의 이제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재 접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리하면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 이런 산재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망 사고, 중대 재해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고라고 한다면 뭐 보험료율이 올라갈 걱정도 없고 심지어는 뭐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면은 보험료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뭐 이런 산재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이제 감독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의 걱정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는 건설 이용 근로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국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고하고 질병이 조금 달라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국가 입찰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아예 빠져버리기 때문에 질병은 접수를 해도 그게 아예 영향이 없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사망사고라든지 중대재해처럼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야만 PQ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평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아버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질병으로 접수했을 때나 아니면 단순한 사고로 접수를 하실 때는 국가 입찰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뭔가 과장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로 알려진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근로자 측 입장에서의 불이익이 궁금한데 만약에 사업주 측에 이제 나 산재 신청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음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게 입법화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고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보면은 요양 중인 사람을 해고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아예 입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하실 수가 없고 만약에 그 요양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동조 1항에 보면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를 신청을 해서 그걸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좀 아셔가지고 산재 신청하기도 전에 겁을 먹으시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공상 처리를 하신 그 근로자분들께서
이후에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공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산재 신청 방법이 똑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요양급여 소견서랑 신청서를 구비하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공상으로 기존에 지급받으신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이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산재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 대해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상은 단거리, 산재는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상은 빠르게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단기적인 선택이지만 산재는 혹시 모를 장애나 재발 그리고 추가 상병 등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상 합의 때 합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친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공상이랑 산재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공상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발생할 재발, 악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산재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산재 이야기로 산수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